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창력의 향연을 기대했지만 정작 날아든 것은 폭탄급 스캔들이었습니다. 시청률 보증수표로 꼽히던 현역가왕 3의 유력한 우승 후보 숙행이 사생활 논란으로 잦은 하차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이탈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스폰 의혹이라는 가장 파괴적인 프레임과 결합하여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으며 제작진의 편집 고충과 반가이 탈락이라는 불공정 논란까지 엮이며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숙행의 침묵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커리어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대중은 그녀의 과거 발언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냉혹한 심판관을 자처하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숙행의 잦은 하차 이후 발생한 편집의 괴리가 대중에게 준 심리적 타격과 그로 인해 파생된 신뢰 붕괴입니다. 숙행은 단순한 예심 통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본선 2차전 팀 미션까지 녹화를 마쳤고 모든 라운드를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하며 우승권을 향해 질주하던 핵심 주역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논란 직후 그녀의 무대를 통편집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 방송본에서 무대 영상은 사라졌을지언정 관객석의 환호나 동료들의 리액션 장면, 심지어 무대 뒤 대기 공간의 풀샷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유령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애매한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경연이 실시간이 아니라 이미 오염된 과거의 기록이라는 불쾌한 자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실력파 참가자인 반가희의 석연찮은 예심 탈락과 맞물리며 폭발적인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예심 참가자 29명 중 단 3명만이 탈락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반가희가 방출되자 여론은 즉각적으로 실력자가 떨어지고 논란자가 살아남았던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을 중심으로는 숙행의 중도 하차로 생긴 빈자리를 반가희로 채워야 한다는 대체 투입설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자의 자리를 패자 부활자가 채워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대중은 제작진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수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숙행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는 편집의 한계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갱신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논란의 핵심인 상간소송에서 숙행 측이 내세운 몰랐다, 속았다라는 방어 논리가 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부메랑이 되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략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자신 또한 상대의 기망행위에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숙행은 하차 직후 공개한 자필 사과문에서 상대가 거의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숙행의 경우 그녀가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공개했던 자극적인 연애관이 강력한 자승자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녀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키스를 꼽거나 대중의 눈을 피해 즐기는 비밀 데이트와 스릴 있는 연애 로망을 공공연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고 싶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다는 그녀의 발언들은 평상시라면 한 연예인의 자유로운 연애 취향으로 치부되었겠지만 불륜 논란이 터진 현재의 맥락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비밀스럽고 스릴 넘치는 관계 자체를 즐기며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치명적인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상간소송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접할 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과거 행적, 관계의 지속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숙행이 평소 비밀스러운 관계를 선호해왔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중은 법적 판결문이 나오기 전 이미 이미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발언들이 현재의 해명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괴리는 그녀를 속은 피해자가 아닌 즐긴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아티스트로서의 도덕적 신뢰도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수백억대 자산가 스폰, 의혹의 전염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현재까지 숙행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설이나 이른바 스폰서 의혹에 대해 명확한 물증이나 계좌 내역,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갖는 지점은 그것이 대중의 보편적인 확증 편향과 결합할 때입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단순히 불륜 여부를 묻는 단계를 넘어 왜 하필 상대가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유부남인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볼 때 연예인과 막대한 부를 지닌 유부남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미 자극적인 스폰서 프레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연애라고 주장하기에는 상대의 배경이 너무나도 전형적인 비즈니스적 관계를 연상시키며, 이는 대중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숙행의 지속적인 해명 공백은 전략적 침묵이 아닌 치명적인 실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진공 상태는 결코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대중은 불투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며 정보가 없는 자리를 가장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추측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매분, 매 초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만 개의 댓글과 숏폼 영상들이 각자의 해석을 덧붙이며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중은 설명할 수 없으니 입을 닫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체 없는 의혹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굳히고 있습니다. 특히 스폰, 의혹처럼 아티스트의 순수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슈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실무근이라는 뒤늦은 해명조차 뒤늦게 꾸며낸 변명으로 치부되게 만듭니다. 결국 지금의 침묵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금이 아니라 의혹을 사회적 결론으로 확정짓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자 낙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트로트 산업 특유의 지방 행사와 중앙방송 이미지 사이의 냉정한 괴리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와 트로트 팬카페 등지에서는 방송은 끝나도 지방 행사는 가능하다라는 식의 뼈아픈 조롱과 현실적인 진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의 생명력이 중앙 매체의 도덕적 엄숙주의보다 지역사회의 인지도, 노래 실력, 그리고 현장 흥행력에 의존한다는 시장의 이중 구조를 정확히 꿰뚫은 통찰입니다. 실제로 과거 논란에 휩싸였던 여러 가수가 방송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축제나 야시장, 중장년층 타깃의 행사장에서는 여전한 몸값을 자랑하며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점이 숙행에게는 가장 잔인한 커리어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지방 행사 위주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는 필연적으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의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가 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전 국민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으로 급격히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그녀와 얽힌 남성이 공개적으로 숙행은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매니저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함께 이동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건실한 사업가와의 당당한 로맨스로 읽히기보다 사회적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며 고립되어가는 기묘한 공생관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의 재기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 순수한 감동을 느끼기보다 무대 뒤에 있을 그 남성과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꼬리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간소송의 프레임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현역가왕 3 제작진의 무거운 책임론과 프로그램이 직면한 절체절명의 선택에 대해 심층적으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제작진은 단순히 논란 인물의 하차로 끝낼 수 없는 이른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서사의 연속성과 심사의 공정성입니다. 하지만 숙행이 이미 본선 1차전과 2차전 녹화를 모두 통과하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자 프로그램의 흐름은
툭 끊긴 채 기괴한 형태로 편집되었습니다. 숙행을 무리하게 통편집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경연 결과가 왜곡되고 함께 무대를 꾸몄던 다른 참가자들의 분량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편집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숙행이 빠진 자리가 어떻게 채워졌는가를 넘어 과연 이 서사가 제작진의 의도대로 조작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가희의 예심 탈락 논란은 제작진의 공정성 가이드라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력 면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던 반가희가 방출 후보 중 합의를 거쳐 탈락자로 선정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고 숙행의 잦은 하차로 인한 인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이 사전에 판을 짠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 개입설로 번졌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비판은 논란은 숙행이 일으켰는데 피해는 반가희와 시청자가 보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만약 제작진이 과거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사례처럼 반가희를 긴급 투입하는 패자 부활 방식 택한다면 이는 여론을 의식한 임기응변이라는 비판과 실력자를 구제했다는 찬사를 동시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설명이 결여된다면 이번 시즌은 가장 실력 있는 라인업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즌이라는 오명을 싣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제작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화려한 편집 기술이 아니라 논란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책임감 있는 소통입니다. 숙행이 팀 미션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빈자리가 경연 결과에 어떤 수치적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반가희의 탈락 과정에 어떤 심사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를 데이터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화려한 조명 아래서 노래하는 가수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판을 짜는 제작진의 윤리적 기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현역가왕 3은 전설적인 트로트 등용문이 될 수도, 아니면 신뢰를 잃고 몰락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숙행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얻어낼 승리는 그녀에게 형사적 혹은 민사적 면죄부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대중의 마음속에서 이미 거대하게 자라난 사회적 낙인은 판결문의 효력보다 훨씬 질기고 오래 지속됩니다. 과거 침묵은 금이다, 혹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격언은 정보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던 시절의 유물에 불과합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정보가 파편화되어 유통되고 대중이 직접 사실을 재구성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에서 해명의 공백은 곧 유죄의 자백으로 번역됩니다. 지금 숙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상간소송의 법적 시시비비가 아니라 그녀를 지지했던 팬들이 느끼는 실존적인 배신감입니다. 그녀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숨겨진 로맨스를 애써 포장하거나 상대를 향한 원망을 변명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느끼는 분노의 실체, 즉 순수했던 노래의 가치가 자본과 부적절한 관계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의 핵심을 직시하고 그 공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진실된 데이터와 설명으로 채우는 것뿐입니다. 동시에 현역가왕 3 제작진 또한 시스템의 맹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가희 구제 측을 포함한 파격적인 공정성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숙행에게 남겨질 미래는 자명합니다. 그녀는 수백억 자산가라는 거대한 배경 뒤에 숨어 대중의 야유를 피해 다니는 비운의 도망자가 되거나 방송이라는 메인 무대에서 영구 격리된 채 과거의 명성만을 먹고 사는 추억의 가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실패가 한 아티스트의 2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되든 그 왕관 위에는 최고의 실력자라는 영광 대신 논란과 상처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라는 씁쓸한 이름표가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대중은 이미 단순한 무대의 화려함이 아닌 그 무대가 세워진 바닥의 청렴함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